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대 홍보대사 세로미 24기로 활동하고 있는 LT학부 2학번 임창진. 저는 흡스미디어 26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1학번 임채린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대학 면접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비 2, 3학번 수험생들에게 면접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이 올라가는 10월 중순부터 2023학년도 면접 일정이 시작되는데요. 그중 저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능 전인 10월 30일에 면접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들의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올해 면접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올해는 자소서를 보지 않는 대학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외대 역시 자소서를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2024학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에 대학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2022학년도에 외대에서 면접을 볼 때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점점 생활기록부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 면접 비중이 높아졌다고 들었는데요. 22학년도에는 서류 70%에 면접 30%였지만 올해는 서류 60%에 면접 40%로 면접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서류가 줄어든 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진 걸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21학번인 저는 코로나 때문에 그 라텍스 장갑을 끼고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었는데요. 혹시 창진님은 작년에 면접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면 면접을 봤었었는데요. 지난 2년간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면접 그리고 대면 면접을 섞어서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일부 대학 빼고는 거의 대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꼭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고려할 사항 등이 참 많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상 질문인데요. 혹시 창진님은 예상 질문 어디서 구하셨나요? 예상 질문은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청 면접 가이드도 참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이라고 수험생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도 면접 후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도 참고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체리님은 예상 질문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예상 질문을 자소서, 생기부, 주요 질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활동별로, 특히 세특 내용별로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을 모두 만들다가 나중에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 주요 질문 10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10가지는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특히 외대라는 학교에 특화된 질문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다른 대학이 아니라 외대에 지원했는지, 다른 대학 미디어과가 아니라 외대 위컴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준비했고, 그리고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학부 커리큘럼이나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을 조사해봤습니다. 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아무래도 점점 서류가 중요해지는 만큼 생활기록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그 학생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 서류에 대한 숙지는 여기 체리님처럼 완전 필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전 연습인데요. 저도 고등학교에서 모의 면접에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선생님들 앞에서 답변을 해보니까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실제 면접에서는 얼마나 떨릴지 미리 체감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모의 면접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면접에서는 특히나 꼬리 질문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면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면접 장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친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그걸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꼭 자기가 면접 보는 영상을 찍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으로 자기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보게 되면은 본인의 문제점을 빨리 찾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빠르지는 않은지, 목소리가 좀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자세나 표정은 어떠한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면접에서 자세나 태도도 중요한 만큼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찍어보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리고 모의 면접 때 면접관을 이렇게 응시하라라는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교수님 사진을 막 벽에 붙이고 연습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비대면 면접을 봤기 때문에 노트북에 교수님 사진을 띄워놓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면접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저는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LT학부에서는 경제를 주요 과목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담비사 모요의 죽은 원조라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점점 줄거리도 말하게 되고 루즈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에서는 꼭 간단 명료하게 어느 점을 말하고 싶은지 미리 정리해서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독서는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기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자소서가 사라진 대학에서는 그만큼 생기부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혹시 생기부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와 독일어의 차이점과 어느 언어가 더 쉬운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외고 독일어과여서 받은 질문 같은데요. 성 또는 발음, 문법 규칙 같은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어가 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없었나요? 저는 면접 때 1970년대 한국과 지금 한국의 수출 구조 그리고 무역면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생기부 있던 내용도 아니었어가지고 엄청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을 하면서 1970년대에는 공업품을 수출했다면 지금 현재 한국은 좀 첨단 기술품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진짜 이런 임기응변이 진짜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해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모르는 질문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자소서 1번은 글로벌 마케팅, 2번은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에 대한 내용으로 적었는데요. 갑자기 면접관님이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가 글로벌하게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두 개를 엮어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질문을 받자마자 너무 당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일단 대답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다면 차라리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대답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하고 인종차별을 주제로 만들었던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와, 정말 잘 대처하셨네요. 그럼 다음으로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을까요? 저는 면접관들의 기억에 남기 위한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썰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 때 수화를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수화요? 네, 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던 친구인데요. 면접을 시작하면서 나는 사회적 약자를 지지합니다 라고 수화로 했다고 하네요. 면접관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면서 본인의 활동도 잊지 못하게 만든 거죠. 물론 좀 이렇게 과한 행동은 좀 면접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어쩌면 튀는 게 좀 그래도 묻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도 면접에서는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과감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면접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요. 면접 때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먼저 실제 면접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외대 면접이 7분 정도였는데요. 처음에 면접 설명해 주시면서 1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면접 받은 질문은 4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렇게 막 쏟아내지 않고 좀 핵심 위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말을 이렇게 유창하고 술술 잘 하더라도 이 답변에 깊이가 없으면 면접관분들은 다 아신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또 면접 복장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싶은데요. 수험생분들 면접 때 어느 옷 입어야 되는지 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체리님은 면접 때 무슨 복장 입고 가셨나요?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오늘 입고 왔는데요. 저는 이거 입었습니다. 저는 깔끔한 맨투맨을 입었고요. 대기실에서도 꼭 정장을 입은 학생만 있진 않았어요. 올해 면접이 10월 중순에 시작하고 11월 말에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추운데 괜히 정장 입기보다는 따뜻하게 입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정성과 간절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은 이 눈빛이나 표정도 훨씬 자연스럽고 또 답변의 깊이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학생의 진정성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합니다. 진짜 간절하구나 혹은 이 학교를 정말 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셔야 해요. 저도 면접이든 입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떨고 모든 사람이 아쉬운 게 면접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의 인재상이다, 나를 뽑지 않으면 너희 대학교가 손해다 라는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앞으로 면접 그리고 수능 다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지 진짜 잘 알고 있고 면접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외대에 지원하실 예비 부엉이들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예비 23학번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